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의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척추 중에서 흉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흉추는 12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두께는 흉추뼈 두께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흉추는 12쌍의 갈비뼈와 연결이 되어 있고 갈비뼈들은 가슴 쪽의 복장뼈와 연결이 되어서 가슴우리, 즉 흉곽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등과 가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나 요추에 비해서 유동거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흔한 단어가 되었지만 등 디스크란 단어는 좀 희박합니다. 물론 순간적인 충격이나 사고로 등 디스크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뒤쪽의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은 두 팔이 몸통과 연결되는 골격의 일부를 이루는 커다랗고 편평한 역삼각형의 모양의 뼈를 말합니다. 견갑골은 흉곽의 뒷면의 좌우 대칭으로 제2 늑골에서 제7 늑골에 걸쳐 있으며 등의 표면에서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앞면은 오목하고 뒷면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그 끝을 견봉이라고 하며 이 부분이 어깨의 정상을 형성하게 되죠. 견갑골은 몸통과 팔을 연결하고 힘과 움직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팔법인들에게 흉추의 번호를 알 수 있는 역할을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흉추 8번이 어디냐 하고 묻는다면 위에서부터 뼈를 짚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양쪽 견갑골의 하단을 잇는 부분과 척추가 만나는 지점이 흉추 7번이 되므로 그 아랫뼈가 8번이 되는 겁니다. 흉추를 덮고 있는 근육들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 있어요. 등 쪽의 피부를 걷어내면 바로 승모근이 위치하죠. 광배근도 있고요. 이 근육 뒤로 능형근도 있고 척추 기립근도 있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 뒤로도 많은 근육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중심으로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은 좌우가 똑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척추를 가로지르는 근육이란 건 없습니다. 이것은 척추의 변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근육의 이름들은 예전에 한자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한자를 많이 알아야 유식한 사람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한자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하고 손들어 보라 그랬을 때 나가서 이름을 한글보다도 한문으로 쓰면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근육 이름들도 모두 한글로 바뀌었어요. 뜻은 같지만 좀 헷갈리는 상태가 됐죠. 요즘은 한자 이름과 한글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배근이나 넓은 등근은 같은 말이고 승모근은 등세모근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도 저는 한자 이름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흉추가 관여하는 영역은 주로 몸속의 오장육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추 1번은 상완, 전완, 식도의 영역이에요. 상완이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윗팔을 의미하고 전완이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아랫팔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깨에서 손목까지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호흡곤란이나 기관지 천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손목이 아픈 손목터널 증후군도 흉추 1번의 변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흉추 2번이 잘못되면 심장의 영역이므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흉추 3번은 폐, 기관지염이나 폐렴, 호흡곤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흉추 4번은 담낭의 역이에요. 담석이 생기거나 황달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흉추 5번은 간장의 영역으로 여러 가지 관절 질환이나 저혈압,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흉추 6번은 위장의 영역으로 속쓰림, 위염,
가슴앓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오바이트를 할 때 등을 두드려 주잖아요. 위장에 자극을 줘서 오바이트를 쉽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조들의 지혜죠. 그분들은 이곳이 위장과 관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흉추 7번은 췌장과 십이지장의 영역이고요. 당뇨나 십이지장 궤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흉추 8번은 비장과 횡격막의 영역으로 백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딸꾹질을 할 때 이곳을 잘 다스려주면 멈춘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흉추 9번부터 11번까지는 신장의 영역이에요.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알레르기나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동맥경화, 피부병, 기타 신장에 관한 질병과 친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질병들과 친해져서 좋은 일은 없겠죠. 흉추 12번은 소장과 임파순환의 영역으로 류마티스, 신경통, 하체 비만도 이 부분의 변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 견갑골이라고 하는 어깨뼈, 쇄골이라고 하는 빗장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4개의 근육,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 4개의 근육과 힘줄로 회전근개를 형성합니다. 어깨 뒷부분에 위치한 견갑골에서부터 시작된 근육이 힘줄로 바뀌어서 위팔뼈에 단단히 고정되죠. 4개의 근육이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여서 어깨 부위에서 팔을 안이나 바깥으로 돌리는 회전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 부위로 가장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지는 부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아마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어깨 위치를 기준해서 팔이 어깨보다 약간 앞쪽으로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뒤로 나가서 행동하는 거는 몇 가지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겠죠. 팔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간다면 어깨도 당연히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근육들이 더 발달을 하겠죠. 오른쪽 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승모근이나 능형근이나 척추 기립근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근육들이 오른쪽이 더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근육의 특징은 수축과 이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그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어떤 동작이 이렇게 멈추었을 때 근육은 대부분 수축된 상태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수축되는 당기는 힘도 발달된 근육 쪽이 더 강하겠지요.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의 골격근은 똑같이 대칭이 되어 있는데 발달된 근육은 더 강한 힘으로 수축되므로 척추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게 돼요. 약한 근육은 당기는 힘도 약해서 강한 근육의 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척추는 강한 근육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형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성장기 시절에 더 쉽게 나타납니다. 한쪽만 많이 사용하는 행동, 또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로 인하여 척추의 변형이 시작되고 결국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과 걷기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좋은 운동인 이유는 몸의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데다가 좌우를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운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모든 구기 운동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당구, 볼링, 골프 등등 한쪽으로만 하잖아요. 농구는 양쪽 다 사용할까요? 슛을 할 때 손의 위치를 보세요. 오른손은 슛을 하는 동작이지만 왼손은 그저 보조를 해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반대로 왼손으로 슛을 하고 오른손으로 보조를 하는 자세는 시합 중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불편할 테니까요. 축구는 양쪽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 될까요? 한 예로 골키퍼가 공을 멀리 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왼발로 차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까운 거리는 왼발로 차겠지만
멀리 차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이겠죠. 구기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생각해 보세요. 전신 운동이면서 좌우를 비슷하게 해주는 운동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추가 변형되지 않도록 반대쪽에 대한 자세도 한 번씩 취해주거나 적절한 근육 이완 운동, 즉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만 많이 사용하는 운동들을 하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척추가 변형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마사지샵을 가면 가끔 마사지를 하면서 등 척추를 툭툭 이렇게 눌러주는 마사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물론 흉추가 이렇게 뒤로 후만 변형이 되어 있고 그걸 알고서 교정을 한다면 별일이 없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어떤 진단이 없이 이렇게 툭툭 눌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두둑 소리가 나면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흉추는 조금씩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일자등으로 변형이 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저도 가끔 마사지를 좋아해서 가끔 가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바로 제지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이죠. 몇몇 이런 행동을 하는 마사지사들에게 흉추가 전만되면 다시 원상복귀 빼줄 줄 아느냐 하고 물었더니 흉추가 왜 전만이 되느냐고 묻더군요. 마사지는 마사지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교정을 하려면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서 해야 되겠죠. 뼈에서 소리가 나도록 교정하는 걸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하는 겁니다. 교정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척추에 문제가 없다면 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정을 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흉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